1억 연봉 노조 주 4일제 합시다. 금융권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은행 노조의 이야기예요. 은행 노조.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 이 노조가 주 4일제 노동과 금융노동자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말입니다. 나온 핵심이 주 4일제를 시작을 하면 고용이 23,888명이 신규 채용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주 4일제 합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금융 노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걸 그대로 빌려보면, 은행 노조에서 한 걸 보면요. 국민은행이나 신한하나 우리 시중은행 6곳, 지방은행 6곳, 특수은행 5곳, 여기에서 지금 현재 20%를 더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진짜 가능하겠느냐. 이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대통령 후보들이 사실 주 4일제 실시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상정인가요? 정의당 후보가 제일 먼저 내년에 주 4일제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5년에는 입법 절차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 4일제를 제일 먼저 꺼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꼽았을 정도로 주 4일제 근무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은행만 놓고 보자고요. 은행만 놓고 보면 여러분, 이게 주 4일제 한다고 해서 과연 신규 채용이 2만 3천여 명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당장 은행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 금융권은요.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월평균 근로시간이 176.1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굉장히 줄었어요. 164.3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167.2시간에서 2020년에는 157.3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이제는요. 디지털 뱅킹, 온라인 뱅킹을 주로 쓰는 거예요. 굳이 말입니다. 오프라인까지 안 가.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은행 지점에 간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더 안 갑니다. 부담스러워서 더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아무래도 월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월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은행 점포들이 줄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4대 은행 점포 수가 3,575개였습니다만은 2021년에는 3,203개로 무려 370개가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370개가 넘게. 그러면 직원도 줄어들었겠죠.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은행원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점포가 줄어드니까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받아서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됐다는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연봉은 엄청나요. 연봉 한번 보세요. 연봉은 거의 1억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1억이에요. 은행원들은 4대 금융은행이 2017년에 6만 457명에서 5만
4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연봉은 9,836만 원. 야, 참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 주 4일제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임금이 깎이면 안 한다 이거. 임금이 깎이면. 임금이 깎이면 주 4일제만 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은행 노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임금 깎이는 거 보정해 주면 되지 않느냐. 뭐 보정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 보정을 정부가 보정을 해라. 그러면 주 4일제 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4일제에서 정부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게 인력을 많이 창출하잖아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그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10% 이상 일자리를 늘린다. 이러면 그에 대한 정부 세제 혜택이 면세 혜택이 8% 정도 되니까 이것으로 임금을 보정하면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이게 뚝이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융권에서만 이게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반으로 쉽게 확산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노조들 얼마나 강합니까?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금융권에서 주 4일제를 실시했다. 이런 말이 듣는 순간 금융권뿐만 아니라 공기업은 그냥 쉽게 가고요. 민간 기업에까지도 확장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임금 삭감 없이 그냥 주 4일제를 도입했을 때 그 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거다. 우리 경제 전체에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주 4일제가 되겠죠. 뭐 될 수도 있겠죠가 아니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만큼 경쟁력을 갖춰가고요. 우리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해졌을 때 충분히 저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고 그러면요. 우리 사회가 이 공감대를 같이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뭐 사회적 타협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상한 말을 쓰기 싫고요. 그냥 공동체 의식이 옛날처럼 다시 한번 발현돼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 말고요. 개인주의가 지금은 창궐을 하기 때문에 창궐이라는 표현은 안 어울리네요. 개인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무조건 주 4일제로 가는 것 이것은요. 대안 없이 경쟁력만 떨어뜨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에게는요.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제품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요. 제품을 세계 시장에 많이 팔아야지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세계 제패, 지금도 뭐 제패라고 이야기할 만한데요. 더 큰 그리고 단단한 그런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